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세션 행사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마이크를 좀 뺄 수 있을까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 3관왕 그리고 그 외 브랜드들을 한 20년 가까이 직접 관리하고 또 이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2008년에 제주도에 와서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시작해서 약 한 15년 동안 생물권, 보존지역, 지질공원, 세계유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와 또 저희 과에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국제보호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왜 지정이 됐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개요 인트로덕션의 개념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은 생물권 보존지역입니다. 2002년에 저희가 지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처음에 제주도가 지정받을 당시에는 그 제주도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영천과 효동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태 추구 그리고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세 개의 섬으로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약간 기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제주도 전체가 생물권이 아니라 아주 일부 지역만 생물권으로 지정돼서 제주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보존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는 어떤 자생 생물이나 그다음에 특산품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2019년에 제주도 전체 면적으로 생물권 보존지역을 확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막 동의하진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자체가 재산권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제주도민들이 대부분 이제 찬성을 하셔서 제주도 전역으로 생물권 보존지역이 해양구역까지 다 확대가 됐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보호되고 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근간이 마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요. 실제 생물권 보존지역은 지정 당시에는 사실 네임밸류만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부터 많이 이제 생물권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고 이용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지금은 정말 활발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생물권 보존지역이 추구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생물권 보존지역에서 나는 그 친환경적인 농산품 이런 것들을 생물권 보존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그걸 이제 상품으로 팔고 또 거기서 얻어진 이익을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또다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이제 녹차라든가 그다음에 삼다수 그다음에 유기농 제품들을 많이 발굴을 했죠. 처음에 이런 발굴을 하러 갔을 때 주민들이 생물권 보존 지역이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브랜드를 붙인다고 해서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조금 개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심사자나 유네스코에서 오신 분들이 실제로 이 현장 아침 미소나 이런 목장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하셨을 때 되게 만족하시고 또 되게 놀랐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제 생물권 보존지역이라는 브랜드만 파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생물권 지역에서 나는 그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은 이제 그 기업의 숫자라든가 파트너 협력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을 몇 가지 단계를 보면, 일단은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물권 보존 지역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많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을 살고 있는 그런 생물권 보존 지역의 마을을 생태관광 마을로 지정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하천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직접 관광객을 와서 주민들이 안내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제주도 남쪽에 있는 하래, 저지 이런 마을 사업이 있고요.
뭐 다양합니다. 하천을 따라서 탐사하는 것들, 생물 다양성을 직접 알아보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마을에서 나는 뭐 감귤을 따는 체험 행사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마을들이 계속 생물권 보존 지역 이런 활성화 사업,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근데 다행스럽게 젊은 마을 그 청년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에 이런 곳에서도 생물권 보존 지역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그런 하천을 답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이런 이제 생태 관광 마을 프로그램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도 단순하게 하천을 따라 답사하는 그런 개념에서 실제로 이제 마을의 유산들, 뭐 용천수를 답사하고 그다음에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생물권 이런 그 생태 관광 마을은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은 제주도의 또 다른 관광의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태 관광하면 사실 뭐 곶자왈 가고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는 마을에 찾아와서 마을에 가진 가치를 이렇게 좀 배우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생태적인 가치를 잘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전 세계 제주도 유사한 지역들의 관리자들을 초청해서 네트워킹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한 공동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변동이 생물권 보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사실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이런 뉴스레터를 1년에 2번씩 만들어서 이제 공유하고 배포하고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2007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유산은 많았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문화재청, 지금 이제 국가유산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꼭 하나는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정말 높았던 시기였고요. 2007년 저도 이 당시에 이제 여기 실사할 때 일부 대학원생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우리나라 처음에 자연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말 온 도민들이 노력했죠. 우리 뭐 수십만 명이 서명을 하고 도민들이 그 열성적인 의지를 유네스코에 보내고 했었던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세계유산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라산,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 동굴개라고 부르는 제주도의 아주 일부 면적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유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서 중심이 되는 한라산, 생태계의 뭐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성화산이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마그마가 물을 만나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화산체, 그리고 이게 풍화에 침식되면서 왕관 모양으로 독특하게 남게 된 성산일출봉, 그리고 이제 14km에 걸쳐서 이어진 용암 동굴개, 거기에 이제 만장굴도 포함되어 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천동굴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용천동굴 같은 것들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학술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이 호수 보시는 것처럼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이 호수 속에 눈먼 물고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유물들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용암동굴임에도 동굴 천장에 보시면 석회 생성물들이 같이 자라고 있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저도 지질학자로서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용암동굴이 만들고 석회 생성물들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산입니다. 사실은 세계유산은 보존적인 그 뭐랄까요, 의무가 너무 강해서 지역 주민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땅이 세계유산을 속함으로써 불편하지 않을까, 이용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산본부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이걸 좀 활용할까, 그래서 해설사분들을 많이 이제 여기서 오신 우리 오영삼 선생님 다 해설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자연유산 해설사를 양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설사의 범위를 어린이로 넓혀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례로 많이 넓혀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유산을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이제 자료들을 많이 이제 만들었죠. 특히 이제 그림책, 이 팝업북이라고 하는 3차원 그림책은 되게 인기가 있고, 아마 이걸 저희가 국제행사 가서 보여주면 아마 다들 많은 나라에서 이거 하나 갖고 싶다고 할 만큼 매우 재미있는 그런 프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가상 체험, 만화, 카툰, 공모전 이런 것들을 매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세계유산을 조금 더 잘 활용하라고 매년 예산을 주면 제주도에서 세계유산 축전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 동굴을 개방하고 주민들이나 해설사들이 참여해서 직접 거문으로 용암동굴의 전체를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매년 이제 만들고 있죠. 세계유산 축전을 통해서 사실 제주도의 세계유산이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냥 걷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야간에 하는 그런 축제, 그다음에 동굴 속에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 동굴을 답사하는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지역지에서 만든 식사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요. 그래서 세계유산은 보존이 아니라 활용에 상당히 이제 많이 전환을 갖게 된 사례가 이 세계유산 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제주도 지질공원입니다. 예. 지질학적 가치를 어떻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상대적으로 늦게 만들어졌죠. 2010년에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긴 하지만 12개 저희가 13개의 대표 명소라는 이제 지점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전체가 지질공원이지만 전체가 다 관리하고 뭐 이제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장소를 이제 13개를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 이제 탐방 환경이나 그다음에 해설자를 배치하고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 활성화, 지질공원을 가지고 어떻게 브랜드를 활성화할 것이냐. 저희가 처음에 여기 이제 비어 있던 그런 이제 아치였습니다. 마을의 아치를 지질공원의 로고를 입히고 탐방객들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 마을이 조금 이제 발전될 수 있게 이런 이제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브랜드 사업은 제주도만 한 게 아니라 제주관광공사와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2013년부터 사업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지금도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그 작은 숙소라든가 카페라든가 빵집,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지질공원과 함께 협업해서 파트너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완전히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인기를 가지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오 트레일입니다. 저희가 지오 트레일을 여러 군데서 운영하고 있지만 2011년에 만들어진 수월봉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기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트레일을 저희가 하면서 약간 이제 인지도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보십시오. 지역 주민들이 여기 이제 행사에 참여하고 뭐 공연도 하고 마을 해설자로 참여하면서 약간 이제 널리 인지도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예. 보시면 이제 마을의 전통적인 공연들이 계속 행사에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월봉뿐만 아니라 이제 제주도 동쪽에 있는 김영이라는 지역에서도 트레일 행사를 이제 몇 번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지질 트레일 통해서 이제 지질공원이 학생들이 방문하는 장소, 학생들이 수학 여행을 와서 방문하는 장소로 많이 이제 변모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학생들을 찾아가서 직접 해설사분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지오스쿨이라는 프로그램도 매년 저희가 10개 이상의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질공원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마을이 되게 자랑스럽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교에서 찾아오는 그런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주도를 찾는 지질 명소를 찾는 학생들에게 보다 제주도의 가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설사가 강의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한 강의도 여러 차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가 지금 세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만 지정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실무를 제가 10년 넘게 담당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저희도 브랜드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브랜드를 가지고 뭐 이게 우리가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가진 브랜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그런 고민들이 이제는 각각의 브랜드별로 따로 가지 말고 우리 지치다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브랜드에서 공통점, 같이 해야 될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연구, 같이 할 수 있는 홍보,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점점 접점을 찾아서 같이 만들어서 제주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